안녕하세요. 한잔후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음덕양보, 음덕양보.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몰래 도움을 준 사람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게 될 때, 또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음덕양보, 음덕양보. 남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몰래 도움을 준 사람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게 될 때, 또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묵자흑,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나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먹물의 성질에서 유래한 교훈적 표현입니다.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묵자흑,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나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먹물의 성질에서 유래한 교훈적 표현입니다.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삼순구식, 삼순구식. 30일 동안 겨우 9끼니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 가난한 선비들의 생활상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극도의 궁핍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순구식, 삼순구식. 30일 동안 겨우 9끼니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 가난한 선비들의 생활상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극도의 궁핍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월동주, 오월동주. 원수끼리도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였지만 풍랑 속에서 서로 도운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쟁 회사끼리도 공통위기 앞에서는 협력해야 할 때 인용하면 적절합니다. 오월동주, 오월동주. 원수끼리도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였지만 풍랑 속에서 서로 도운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쟁 회사끼리도 공통위기 앞에서는 협력해야 할 때 인용하면 적절합니다. 풍전등화,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을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업이나 관계, 건강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거나 시험을 앞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풍전등화,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을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업이나 관계, 건강 상태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거나 시험을 앞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백년하청, 백년하청. 황하강이 항상 흐려서 맑아질 날이 없듯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중국 황하강의 특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나 정치적 개혁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백년하청, 백년하청. 황하강이 항상 흐려서 맑아질 날이 없듯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중국 황하강의 특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나 정치적 개혁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생자필멸, 생자필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말합니다. 불교의 생로병사 사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순례임을 위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자필멸, 생자필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말합니다. 불교의 생로병사 사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순례임을 위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자해지, 결자해지.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만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수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결자해지, 결자해지.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만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수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춘추필법, 춘추필법.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선악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정한 글쓰기 방식을 말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쓸 때 사용한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나 역사 기록의 공정성을 논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춘추필법, 춘추필법.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선악을 분명히 드러내는 공정한 글쓰기 방식을 말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쓸 때 사용한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나 역사 기록의 공정성을 논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함흥차사, 함흥차사. 함흥에 심부름간 사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디 가서 소식이 끊기거나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연락 없이 사라진 사람이나 늦는 사람을 농담조로 말할 때 씁니다. 함흥차사, 함흥차사. 함흥에 심부름간 사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디 가서 소식이 끊기거나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연락 없이 사라진 사람이나 늦는 사람을 농담조로 말할 때 씁니다. 상마지교, 상마지교.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삼는다는 뜻으로 시골에서 소박한 사람들과 진솔하게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도연명 같은 은둔 문인들의 전원 생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마지교, 상마지교.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삼는다는 뜻으로 시골에서 소박한 사람들과 진솔하게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도연명 같은 은둔 문인들의 전원 생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초보은, 결초보은. 죽어서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위나라 무자가 죽어서 풀을 묶어 원수를 넘어뜨려 은인을 도왔다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도움받은 스승이나 멘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결초보은, 결초보은. 죽어서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위나라 무자가 죽어서 풀을 묶어 원수를 넘어뜨려 은인을 도왔다는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도움받은 스승이나 멘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맹자정문, 맹자정문. 눈먼 사람이 우연히 정문을 바로 찾아 들어가듯 평소 어리석은 사람이 우연히 옳은 일을 해낸 경우를 말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맹자정문, 맹자정문. 눈먼 사람이 우연히 정문을 바로 찾아 들어가듯 평소 어리석은 사람이 우연히 옳은 일을 해낸 경우를 말합니다. 실력은 부족하지만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수구초심,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국 얘기에 나오는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구초심,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국 얘기에 나오는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뿌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사에서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 앞 큰 산을 매일 조금씩 파서 옮겼다는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힘든 공부나 사업을 할 때 자신을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응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산. 어떤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사에서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 앞 큰 산을 매일 조금씩 파서 옮겼다는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힘든 공부나 사업을 할 때 자신을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응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나 행동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거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표리부동, 표리부동.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나 행동을 비판할 때 쓰입니다.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거나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적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경전하사, 경전하사. 큰 세력들이 다툴 때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미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도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 전쟁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해본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기업 경쟁으로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씁니다. 경전하사,
경전하사, 큰 세력들이 다툴 때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미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도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강대국 전쟁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해본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대기업 경쟁으로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씁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팀워크가 안 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팀워크가 안 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약한 고기를 강한 것이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경쟁사회의 법칙을 말합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나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약한 고기를 강한 것이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경쟁사회의 법칙을 말합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나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비규환, 아비규환,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울부짖는다는 뜻으로 매우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불교의 지옥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난 현장이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아비규환, 아비규환,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울부짖는다는 뜻으로 매우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불교의 지옥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난 현장이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문경지교, 문경지교,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중국 전국시대 인상여와 연파의 우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생에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한 진정한 친구나 동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문경지교, 문경지교,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중국 전국시대 인상여와 연파의 우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생에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한 진정한 친구나 동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연말연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새해 인사말이나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연말연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새해 인사말이나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무라일체, 무라일체,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어 구분이 없는 경지를 뜻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이나 운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라일체, 무라일체,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어 구분이 없는 경지를 뜻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이나 운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고풍상, 만고풍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뜻합니다. 바람과 서리처럼 혹독한 시련을 오래도록 견뎌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역사의 시련을 표현할 때, 특히 어른들의 인생 경험이나 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고풍상, 만고풍상.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뜻합니다. 바람과 서리처럼 혹독한 시련을 오래도록 견뎌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역사의 시련을 표현할 때, 특히 어른들의 인생 경험이나 나라의 역사를 말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거두절미,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거두절미,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의 헛된 영화나 덧없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당나라 순우분이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깨어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의 헛된 영화나 덧없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당나라 순우분이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깨어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수원수구,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는 뜻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남을 탓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운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개과천선,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술이나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을 격려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개과천선,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술이나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사람을 격려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마음에 걸려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격지심, 자격지심.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마음에 걸려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식자우환, 식자우환. 그를 알고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지식 때문에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때 사용합니다. 식자우환, 식자우환. 그를 알고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를 안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전문 지식 때문에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 때 사용합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나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나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유전이나 교육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로 대물림의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비슷한 재능이나 성향을 보일 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유전이나 교육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로 대물림의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비슷한 재능이나 성향을 보일 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열치열, 이열치열. 더위는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말합니다. 중의학의 치료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 땀을 내거나 독을 독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처럼 역설적인 해결 방법을 쓸 때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열치열, 이열치열. 더위는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말합니다. 중의학의 치료 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어 땀을 내거나 독을 독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처럼 역설적인 해결 방법을 쓸 때 표현하기 좋습니다. 호구지책,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살아가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호구지책,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그저 굶지 않을 정도로만 겨우 살아가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후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승려진울이 제시한 불교 수행 방법입니다. 진울이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 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 후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후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승려진울이 제시한 불교 수행 방법입니다. 진울이 선종과 교종을 조화시키려 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 후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활용됩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얼마나 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신이 답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돈이나 좋은 기회처럼 많을수록 유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얼마나 많은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신이 답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돈이나 좋은 기회처럼 많을수록 유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상고절, 오상고절. 추운 서릿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홀로 지키는 굳은 절개를 뜻합니다. 국화가 늦가을 서리를 맞고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상고절, 오상고절. 추운 서릿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홀로 지키는 굳은 절개를 뜻합니다. 국화가 늦가을 서리를 맞고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위풍당당, 위풍당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을 뜻합니다. 떳떳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리더가 회의를 이끌거나 연설할 때 또는 당당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위풍당당, 위풍당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을 뜻합니다. 떳떳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리더가 회의를 이끌거나 연설할 때 또는 당당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역지사지해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 처지에 놓고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공감과 이해의 자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역지사지해보자 라고 말하며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탄지고, 도탄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극도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도탄지고, 도탄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극도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의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보듯이 기회를 엿보며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중국 역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경쟁자가 틈을 노리거나 누군가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보듯이 기회를 엿보며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중국 역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경쟁자가 틈을 노리거나 누군가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오시멸렬, 오시멸렬. 마음속 근심과 걱정이 매우 크고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마음을 형용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회 문제로 크게 걱정할 때,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오시멸렬, 오시멸렬. 마음속 근심과 걱정이 매우 크고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깊은 시름에 빠진 마음을 형용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회 문제로 크게 걱정할 때,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호호빙하, 호호빙하.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항아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용기는 있지만 무모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도전하는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호호빙하, 호호빙하.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맨몸으로 항아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용기는 있지만 무모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도전하는 사람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견권지정, 견권지정.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맺혀서 잊을 수 없는 감정이나 정을 말합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견권지정, 견권지정.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맺혀서 잊을 수 없는 감정이나 정을 말합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지오격, 금지오격.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처럼 귀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재벌가 자제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지오격, 금지오격.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처럼 귀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재벌가 자제를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전노장, 백전노장.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노련하고 능숙한 장수를 뜻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경험 많은 사람을 칭찬할 때 활용합니다. 백전노장, 백전노장.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노련하고 능숙한 장수를 뜻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경험 많은 사람을 칭찬할 때 활용합니다. 선견지명, 선견지명.
앞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뛰어난 해안을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예측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통찰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견지명, 선견지명. 앞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뛰어난 해안을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예측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통찰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격서. 적을 속이기 위해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 진짜 목적을 숨길 때나 전략적 속임수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격서. 적을 속이기 위해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을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중국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 하나에서 유래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 진짜 목적을 숨길 때나 전략적 속임수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